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한만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눌 내용은요, 결단과 우선순위 새해에 딱 맞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쓰지는 않았는데요, 부제목으로는 게으르게 좀 더 성장하는 법,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많이 하고 싶고 많은 것들을 해내고 싶고 또 관심 있는 것도 왜 다른 사람만큼 없겠어요. 근데 제 체력 상태나 여러 가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시스템에서 알려준 그 우선순위였어요. 그 우선순위대로 하니까 생산성이 되게 높아진다는 것을 경험했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 이 정도 성장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스템에서 알려준 이 결단과 우선순위 때문에 성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한번 참고해서 보시게 되면요, 평균 수명 70세라고 봤을 때 우리가 수면 시간이 보통 70세 기준으로 봤을 때 23년을 자요. 되게 많이 자죠? 좀 덜 자도 돼요. 식사 시간은 6년이에요. 밥 엄청 오래 먹는 거예요. 그죠? 요즘은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2.5단계 되면 체지방이 2.5가 되는 것 같아요.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5년, 집안일 이것저것 하기 2년, 총 해가지고 42년 2개월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엄마들 같은 경우, 주부는 어떨까요? 연간 5톤의 식기를 들어 옮기고요. 연간 3만 평방미터의 바닥을 닦습니다. 연간 5,000km의 가족을 위해 걷고요. 주당 70시간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OECD에서 주부들을 논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한 5초도 안 쉬고 이렇게 열심히, 진짜 1분도 5분도 안 쉬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불구하고 별로는 생산성이 없다 이렇게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바쁘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개미처럼 이게 겨울 되면 생각나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요즘은 어떨까요? 그럼 개미처럼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미 됩니다. 회사에 헌신하면 어떻게 될까요? 헌신짝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옛날이랑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좀 스마트하게 일하는지, 어떻게 하면 생산성이 높은지, 뭐 불로소득 개념은 아니에요. 최소한의 우리가 성실한 건 기본인데 성실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봤더니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미 되지 마시고 좀 스마트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파르테오 원리인데요. 20대 80 이론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대로 그러면 살고 있냐라고 하면은 또 이대로 사업하고 있냐라는 것은 한번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영역이고, 또 MBS에서 이것을 항상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자, 20%에 해당하는 일이나 20%에 해당하는 업무나 20%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결과의 80%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20%가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루의 일 중에서, 한 달의 일 중에서, 또는 기업에서 보게 되면 제품이 예를 들어서 10가지가 있다, 100가지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상위의 결과라는 측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1에서 10이라는 결과가 있을 텐데 상위의 20%에 해당하는 전체 2가지 일, 2가지 제품, 20%에 해당하는 제품, 20%에 해당하는 그 일, 그게 전체 결과의 80%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뭐예요? 그 1번, 2번에 해당하는,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것은 그냥 번호 숫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인 거죠. 그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1번, 2번에 해당하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전체 결과의 80%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3번부터 10번에 해당하는 8개의 일은 전체 결과를 다 합쳐봤자 20%밖에 안 됩니다. 재밌는 것도 보면요, 한국 경제를 보고 전 세계 경제를 봤을 때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전체 부의 80% 이상을 갖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8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0%의 부를 가지고 나눠 먹게 되니까 당연히 여유가 없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에 해당하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사업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그림 보셨을 거예요. 자, 항아리가 있고 큰 돌이 있고 작은 돌이 있고 물이 있고 모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집어넣는 게 뭐예요? 들어가 있죠? 큰 돌입니다. 두 번째는 보통 다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돌을 넣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래를 넣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마지막에 물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교훈은 뭘까요? 우선순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나중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나중에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뭔가는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그 큰 돌이 소중한 것인데 그 큰 돌이 중요한 건데 그 큰 돌이 무엇인지 정의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TV 보는 게 우선순위가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결정 자체가 잘못되면은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선순위가 만약에 제대로 돼 있다라면은 두 번째 그 우선순위대로 내가 행동하고 사업하고 삶을 살아간다라면 당연히 생산성이 더 있고 성장하고 성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성장과 결과와 성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큰 돌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의 큰 돌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저희 애들이 요번에 작년에 고3 2명이 고3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덕택이 아주 이렇게 꼬여가지고 2명이 고3을 이렇게 시험을 치렀습니다. 근데 걔네들의 당면한 과제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거겠죠. 시험일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이제 문제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큰 돌이 뭔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생각보다 확 갈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큰 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연초에 되면 누구 찾아가시잖아요. 이렇게 5만 원 넣고 봉투에 이렇게 절해야 되고 손 많이 빌면 좋은 대답 나오고 그게 아니고 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내 자신한테 내가 사업하면서 그렇죠? 내 가정을 꾸려가면서 2021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순위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축은 중요대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축은 시급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고 시급한 일이 있고 시급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죠. 이 네 개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굉장히 잘 스마트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중요하면서 시급한 일이에요.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뭐예요? 일, 내 사업, 직장, 생계.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게 지금은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에 들어갑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게 뭐냐면 사실은 6개월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워요. 6개월 동안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이 10명 중에 약 8명 반 정도가 파산하는 걸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사실은 불안정한 상태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기치 못한 일인데 그게 뭐냐면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 또는 내가 운전을 하는데 차가 갑자기 고장 났어요. 그러면은 다른 거 다 멈추고 그거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 돼버린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운동, 독서, 자기개발,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여기에 예전에는 미래 준비가 여기에 들어갔는데 워낙 이렇게 4차 산업이라든가 변화가 급변하다 보니까 이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해서 생긴 일인데요. 급변하다 보니까 나타난 일이 뭐냐면 미래 준비가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이 됐고요. 또 그것을 제반에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얘기했던 운동이나 독서나 인간관계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해진 거예요.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이렇게 어린 친구들 보게 되면요. 교회에서도 보게 되고 그러면은 관계에 대해서 되게 서툴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핵가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왔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성장 배경이. 이게 뭐라고요?
중요하면서도 시급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루죠. 미룬 현상이 나타납니다.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하진 않지만 이제 시급한 일이 있죠. 각종 모임이라든가 취미라든가 경조사 이런 것들이 긴급한데 어떤 관계성 때문에 모른 척 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TV를 본다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수다라든가 SNS라든가 요즘 같으면은 블랙홀이죠. 유튜브를 본다든가. 이거 적당히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부분이 되는데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중요하면서 시급한 일입니다. 이거 발등의 불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뭐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위 말하면은 2번에 해당하는 일은 뭐냐? 운동, 독서, 자기개발, 인간관계. 당장 급하진 않지만 내가 앞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일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내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바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내 일을 하고 있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my job, my work 이거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일을 언제 해요? 내일 하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내 일을 오늘 해야 되는데 내 일을 내일 하자.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반응이 한 명도 없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 갑자기 생긴 일이 있어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조금 더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힘들어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뭐 또 경조사 이렇게 있습니다. 취미나 모임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새치기입니다.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내 스케줄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예고하고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최근에 연말부터 제가 한 3-4분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요즘 이제 추워지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위임할 수 있으면 하면 좋아요. 가능하면은 이게 돈이 다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떤 비용으로 해서 가능하면 시간을 살 수 있으면 좋습니다. 살 수 있으면. 자, 그러니까 이건 좀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럼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한 일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시간 도둑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화해야 되죠?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 도둑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전문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뻘짓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뭔가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생산성은 한 개도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우선순위에 초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될까요? 내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을 적지 않고 만약에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보시는 분들끼리. 비록 제가 들리진 않지만 이렇게 쌍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에 10가지 일 중에서 제일 꼭 해야 되는 일이 여러분들이 먼저 한다면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겠어요? 보면은 이 만약에 오늘 듣지 않고 했다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을 먼저 합니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2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기존에 있는 시간을 줄여서 그 남는 시간으로 내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특별히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 봤더니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내일을 먼저 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일을 먼저 하십시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한번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내일을 해야 뭐 할 수 있다? 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일을 내일 하지 마시고 내일을 위해 해야 내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걸 좀 적어 놨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적는 시간, 저희가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 여기다 맞췄던 것 같아요. 또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알려줬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고 싶은 일이죠. 자,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맞춤형 자녀 교육을 하고 싶어요. 예, 저희도 어렸을 때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놀러 보냈어요. 영어 유치원에. 이거 원장님 찾아가서 제발 잘 놀게 해달라고. 얼마나 잘 놀아주셨는지 우리 애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저희를 깨웠어요. 예,
유치원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재밌으니까. 저희는 왜요? 사업해야 되니까. 딸이 들으면 안 되는데 사업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독립이죠. 세 번째는 여행, 또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갖고 싶은 건 뭐가 있어요? 내 집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집값이 진짜 장난이 아닌데요. 그 다음에 추가 수입, 또 에메랄드나 다이아몬드라는 거. 저는 정말 이 중에서 되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에메랄드였어요. 가난과 이별하는 핀.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원하는 거는 그때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을 때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MBS를 받지 않을 때는 막연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가난하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막연하지만 나도 성공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배우게 된 거죠. 다음 주에도 이진나 사장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게 될 텐데요.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사람을 한번 기록을 해보시는 겁니다. 세 번째가 선한 영향력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파트너들과 또 소비자분들 만나보면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도구나 그런 일이나 또 그런 관계나 그런 모임이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요. 그럼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2021년도를 남다르게 앞으로 조대근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5년을 정말 다르게 우리가 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사람, 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아멘입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비즈니스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 사업의 비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지금 현재 제가 와서 2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강제로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자녀들이 승주하고 승수가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빠가 한번 강의하니까 아들한테 한번 들어보라고 했는데 딴 데 갔습니다. 이게 리크루팅 원래 어려워요. 네. 이게 20년을 밥을 먹여가지고 키웠는데 30분 강의를 안 듣네요. 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그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면 나의 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충분하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 다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스텝이 갖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중간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단입니다. 커밋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결단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한문의 결단이 더 굉장히 이렇게 딱 끊는다. 더 이렇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적인 표현은 커밋먼트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전념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일을 내가 해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이렇게 단어가 그 해석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커밋먼트라는 건 뭐냐면 헌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 꿈에 내가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기꺼이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서 한다는 겁니다. 원해서 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 꿈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내가 갖고 싶은 거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기꺼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커밋먼트를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고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 보라고 그러고 미팅, 책을 꼭 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매일. 그 다음에 미팅, 쉽지 않지만 애써야 되겠죠? 미팅 이렇게 줌 미팅 들어와야 되고요. 100% 애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게 이제 조금 더 확대된 게 탱코한데요. 바로 결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면 2021년도 내가 원하는 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면은 해야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책 제목도 있잖아요. 결심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바보들은. 결단해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결정이 있고 진짜 결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내가 여태까지 결정하면서 살았나, 결단하면서 살았나.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다이아몬드들을 많이 만나보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감사한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좀 권한다란 뭐냐면 다이아몬드 분들과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아미 전체적으로나 원팀에서나 또 기타 그룹에서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의 사고방식과 그분들의 언어 습관과 그분들의 행동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징이 있는데 안 쓰는 단어들을 좀 쓰더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결단이란 단어예요. 보통 사람은 잘 안 쓰죠. 보통 사람은 어떤 사람 쓸까요? 어떤 단어 쓸까요? 절단, 뭐 이런 거 쓰죠. 결단은 절단. 그래서 여러분 꿈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결단할 수 있습니다. 꿈이 없으면 결단을 못 해요. 왜? 해야 되는 Y가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Y가 분명하게 있다면 결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핀업을 해야 될 이유가 오래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랑 상관없는 겁니다. 왜? 내가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어김없이 보석편이 나오고 다음드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환경이 달라진 건 한 개도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다 2.5 단계고 전국이 다 5인 미만이고 한데 그것을 해결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 문제는 해결할 거니까. 자, 그래서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그냥 결정, 아마추어죠. 결단, 프로예요. 자, 열심히 한 것에 만족합니다. 이게 그냥 결정이죠. 근데 진짜 프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과에 초점을 둡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못 살게 굴어요. 자기 스스로. 누가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옆 사람을 못 살게 군다.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미달성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게 참 쉽지 않은 성격이에요. 성격적으로. 예. 뭐 이렇게 뭐 교회랑은 사실은 상관없는데 일찍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 되면 어떡하지? 했거든요. 예. 근데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겁니다. 그럼 할 만큼 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항상 그곳에서 포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후원하다 보면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조금만 하면 저것만 넘어서면 그 다음에 갈 수 있는데 저것만 넘어서면 그 다음에 갈 수가 있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인생을 내가 30년을 살았든 40년을 살았든 되돌아보게 되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 더 참는 건데 그렇죠? 근데 결단한 사람들은 어때요? 마지막까지 해냅니다. 여러분 뭔가를 해냈을 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진짜 결단에 해당하는 일을 대체로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뭔가를 못 해냈을 때 보면은 그냥 결정 쪽에 가까워요. 자, 그래서 내가 목표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나를 관리하게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Y가 충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꿈이 나를 견인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2021년도가. 그 꿈이, 그 목표가 나를 관리하고 견인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르죠. 눈빛이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다릅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의 밀도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3%, 6%, 9%. 저도 지금 다이아몬드임에도 불구하고요. 지금도 완벽하게 내가 진짜 결단 쪽에 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오락가락합니다. 어쩔 때는 그냥 결정에 있고 진짜 결단에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해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진짜 결단 내리고 싶습니까? 이것을 키우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제 경험을 봤더니 나의 마감 시간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감 시간을 정하면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책을 오늘은 15분 봐야지 이것보다는요. 내가 10페이지 봐야지가 그 다음에 몇 분 안에 보겠다라는 게 있으면 훨씬 더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최근에 뭐 자주 하는 건 아닌데 설거지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봤죠. 어떻게 했냐면 15분 안에 끝내보겠다라고 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마감 시간이 있으니까 내 손이 빨리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건 빨리 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때 뭐 특별히 생산성 내는 건 아니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 내 마감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마감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내 일이고 내 사업이고 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감 시간을 한번 정하는 습관을 그때그때 하면서 뭐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게임하듯이, 도장 깨듯이 한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좀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장 큰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갑자기 힘든 일이 있거나 아까 새치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보상이 큰 게 뭔가 이걸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우선순위 놓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와테나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모르시겠다라면 소비자 30명을 만드십시오. 만약에 나는 이미 있다라 그러면요, 추가로 소비자 30명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더 질 좋은 분으로 해서 내가 고정 고객을 유지하시면은 지금같이 사람 만나기 어려울 때 어때요? 매출액이 정말 자산 매출액과 같은 구독 경제 매출액이 올라오는 일이 여러분 경험하시게 됩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제그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부득이하게 아프시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경조사가 생기거나 했을 때 못했을 때도 매출액이 여전히 발생합니다. 그게 시스템이죠. 또는 시스템이랑 연결됐던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카탈로그 리딩, 데모, 건강 공부, 특별히 면역, 다이어트, 키성장, SOP 이런 거에 좀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조금 준비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국이 2.0단계, 2.5단계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고맙게도 많은 여성분들이 살이 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매출액을 올려주려고 지금 엄청 이렇게 찌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회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브론즈 빌드를 도전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100만 원 만들기. 100만 원을 만들면요. 여러분 지금 100만 원 만드는 거 실제로요. 요즘 그 알바 구하기도 어려워요. 알바도 경험이 없으면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 초짜는 힘들어요. 그리고 뭐 나이가 너무 어려도 조금 어렵고요. 예?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사부터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출퇴근 없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뭐 하셔야 돼요? 수요일 날 줌에 꼭 참석하셔야 돼요. 내가 브론즈 빌더가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수요일 날 줌이 안 들어온다. 죄송하지만 작게 이야기해요. 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내주고 싶은데 만만치가 않네요. 네. 수요일 날 줌에 들어오세요. 아니 미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상 키는 것도 못하는데 다른 걸 뭘 하겠습니까? 조금 죄송하지만. 근데 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배워서 할 수 있습니다. 오전, 오후 있어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오전, 오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누굴 만난다 그러면요. 어때요? 전으로 움직이면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려고만 하면 돼요. 예전에 미팅 때도 보면요. 제가 도전받는 게 뭐냐면 애프터 때 오시는 분이 있어요. 리더분들은 애프터 때 오고요. 어쩔 때는 애프터 끝나고도 오더라고요. 왜? 끝나고 남은 스폰서 만나려고. 이거는 뭐예요? 애티튜드 문제죠. 자세 문제입니다. 자세. 자, 브론즈 빌더를 도전하는 것과 브론즈 빌더를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브론즈 빌더를 만들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SP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플래티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브론즈 빌더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쇼더 플랜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또는 쇼더 플랜이나 사업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쇼더 플랜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시죠. 또는 오프라인 미팅이나 홈에서 하는 OM에 그렇죠. 지금 홈 OM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당분간 못 하고 있지만 거기에 초청을 하셔야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코아 플러스 보너스, 이번 보너스 체계가요 예술이에요. 왜 예술이냐면 단지 보너스만 주는 게 아니라 브론즈 빌더라는 게 구조라는 것을 갖추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 짧으면 1, 2년, 조금 길어도 2, 3년, 3, 4년 후에는 이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한국 아메뿐 아니라 전 세계의 보너스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클 걸로 보여져요. 거기에 또 걸맞게 보너스를 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중요성을 알고 또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줌을 나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참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파트너 세레그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333, 666 중요하듯이 그 333에 해당하시는 분이 지금 줌에 들어오고 있냐는 거죠. 그래야지 그분들도 브론즈 빌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니까 이 시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주간 관리입니다. 그래서 주간 관리와 성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일주일 단위로 해서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제 2주를 하면 좋은데 안 된다. 일단 주간 관리를 한번 하는 거를 제가 하는 걸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또 잘하시는 분들 통해서 여러분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를 보면요. 제가 다음 되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흡사한 영향력을 이렇게 비슷한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치우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 핍이다. 그럼 70만 핍이죠. 하루에 20만 핍이다. 그럼 140만 핍입니다. 하루에 30만 핍이다. 그럼 210만 핍입니다.
그거를 월, 화, 수, 목에 해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해야 될 일을 가능하면은 오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요일은 뭐냐? 점검하는 겁니다. 피드백하고요. 못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시간 관리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 주 계획을 짜는 거예요. 다음 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또 파운더스 사파이어 이렇게 보석핀 되시는 분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금요일 전에 이미 다음 주 스케줄이 웬만한 게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은 이해관계 없이 만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이해관계 없이 만난다는 게 뭐냐면 용건 없이 전화하듯이 이해관계 없이 만나는 거죠. 그럼 내 삶도 풍요로워지지만 여러분 예기치 않은 곳에서 신뢰 쌓기를 통해서 만나는 명단을 늘릴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할 때 사실은 명단 때문에 좀 고민을 했거든요. 너무 적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명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또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봤더니 여러분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면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결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니 해도 결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과 내고 싶잖아요. 결과는 어디서 승패나냐? 여기서 승부납니다. 오늘의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할 일을 보면 오늘의 할 일을 아침에 전날 사실은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전날 체크업을 해주셔야 돼요. 1번부터 10번을 쭉 한번 여러분 메모를 하거나 필기를 하거나 기록을 하시면 좋고요. 지금 핸드폰이 좋으니까 스마트폰 좋으니까요. 하셔가지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아무거나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일. 그렇죠? 1번, 2번, 3번입니다.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일. 아까 얘기했던 선택과 집중.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인지, 보상이 큰 게 어떤 건지, 그렇죠? 이거를 통해 가지고 한번 묻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일이 뭐지? 앞으로 영향이 제일 큰 게 뭐지? 제일 생산성이 높은 게 뭐지? 당장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것을 갖다가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줬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대체로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제일 빨리 처리하는 게 10번입니다. 근데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일들은 대체로 어떠냐면요. 껄끄러운 일들이에요. 해야지 하는데 묵직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먼저 하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가 되게 행복해요. 두 번째, 하루를 길게 행복하게 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숙제를 갔다 오자마자 숙제를 딱 끝내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놀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친구, 아예 안 하는 친구 말고 웬만한 이렇게 보통 친구들 한 80%, 한 7, 80% 안에 든다라고 하면요. 숙제를 해야지라는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먼저 하고 누구는 나중에 하는 거고, 그쵸? 그 차이예요. 심지어는 그냥 가더라도 해야지는 하는 마음은 간다니까요. 눌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냐? 오전 중으로 처리를 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루가 편안한 거죠. 그렇죠? 네. 하루에 할 일은 가능한 오전에 끝내버린다. 주중에 해야 될 일은 가능하면 월, 화, 수, 목에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우선순위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겁니다. 차선은 최선의 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선은 타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최선만을 선택하겠다라고 한번 마음 잡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차선은 최선의 적이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시게 되면 2021년도 결과, 핀업, 수입 다 늘릴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나는 다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요. 이 말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Focus on your dream. 여러분 꿈에 집중하십시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꿈에 집중해야 되는 게 최우선순위입니다. 코로나19가고 1.5단계가 와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설령 3단계가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꿈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하시는 분들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줄을 마쳤고요.